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증을 야기한 원인은 무수히 많지만 실상 그것이 우리 몸의 기혈수 변조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에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의 기혈수 변조를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은 기혈수 변조를 야기한 원인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병독을 일으킨 현상, 기혈수 변조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릭남해가 말한 독은 무엇인가? 기혈수 산물은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독성이라고 독의 요인이라고 보는가? 알고 보면은 기혈수는 생리적인 요소다. 가장 기본적인 같은 그 물질이다. 이런 소리죠. 예.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오늘날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이거는 비판받을 수가 있죠. 다만 중경 당시의 상황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지 꼭 기릭남해가 근거도 없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조문에 이와 같은 변조의 문제점을 그 해설 형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요소가 어떠한 원인의 요는 그 감하는 바, 외감이든 내상이든 감하는 바로 인해 가지고서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생리 요소가 바로 병리 요소로 변한다. 그러니까 생리 요소가 변조된 것이 병리 요소지 생리 요소 밖에 또 다른 병리 요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 감은 제가 굳이 이렇게 감을 표현한 이유는 훗날 뒤에 가서 감흥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감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먹는 거, 걷는 거, 잠자는 거, 어떠한 주위 환경,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어떠한 현상, 그것이 모두 우리 인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걸 감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어찌 반드시 기릭남해는 동무형이었는데 이것이 유형에 탄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의도는 알겠지만 그냥 이것만 글을 가지고 보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2%가 부족한 해설이다. 그리고 또한 남해가 말하는 독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떠한 물질이건데 그것이 형이 없다고 말하는가. 이게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기혈수가 기에 타면은 기가 변하고 혈에 타면 혈이 변하고 쇠돼. 그 기는 남해가 말하는 기는 과연 어떠한 물질이냐? 어떠한 물질이건데 이것이 유형이라고 하느냐? 그 유형이면은 기가 유형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관점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는 수와 화가 겸한 것을 기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고 기릭남해는 형체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형체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 생각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기를 논하게 되면 기를 논한다고 하는 그 자체 이면에는 수와 화가 기를 논하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수와 화를 말하지 않아도 기를 말하는 순간, 기의 개념을 정의하는 순간에는 수화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이거는 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해가 말하는 기는 어디에 있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수화를 벗어나서 별도로 기가 있는 것인가? 남해가 말하는 기는 나는 남해가 말하는 기를 그와 같다면 알 수가 없다. 남해는 주장하기를 어떤 약은 기약에 속하고 혈약에 속하고 수약에 속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약지 중에 어떤 약은 내위에 속하고 표위에 속하고 이위에 속한다. 또 이것을 또 3등분 또 한 거예요. 자, 또 혈약 가운데 어떤 약은 내위에 속하고 외위에 속하고 이렇게 2분원 내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놓는 것이 일면 도움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물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나누기 어려운 물을 기릭나면은 이것을 너무 분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규명하기 어려운 그 성질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아무리 이론 논리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릭남해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주장하고 나오면 그만이죠. 과연 계지가 기약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는 이 발상 자체가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명목에 집착해가지고 억지로 약물을 분석한 사람이 바로 남해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는 뭐 제 주장이고요. 또 남해가 뭐라 그랬냐면은 태양병에는 계지탕이 있고 갈근탕이 있고 마왕탕이 있다. 뭐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의 병에 세 가지 처방이 있는 것은 기혈수의 그 변화이기 때문이니 기가 변한 것은 계지탕이요, 혈이 응체된 것은 갈근탕이요, 수가 정체된 것은 마왕탕이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만일의 경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개념 논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마왕탕은 수체라고 하고 기변화라고 못할 것이며 갈근탕은 수체라고 할 수 없고 혈응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짓냔 말이에요.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혈수가 다소 편중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기의 변화에 수의 정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에는 수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장어수라고. 이거는 현상에서 옛날 사람들이 파악했던 거예요. 제가 기화론에서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의 변화가 생기면은 바로 수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떠한 정황, 어떠한 증상에 있어서 양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기변화는 이거고 혈응에는 갈근탕을 쓰고 갈근탕은 결국은 마왕탕에다가 갈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리는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가 있죠. 기혈수가 이 세 개의 그 처방에서 기혈수 변조가 이 세 가지 처방에서 이거는 제가 기릭남해에 대해 문제점 시작. 그것이 혹 앞서 말한 기분, 혈분, 수분에 치우쳐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대로 옳지만 이 가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부정, 긍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다, 시가 아니라 그런대로 괜찮다, 허가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변, 혈응, 수체라고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이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다 아니에요.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똑같이 심중번을 치료하되 그 처방이 같은 심중번을 치료하되 다른 것은 주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객이 뭐냐? 예, 황련, 악효탕 같은 기가 주하면서 수혈이 객이 되기 때문에 번할 따름이다. 건중탕은 혈이 주체가 되고 기가 객체가 되는 거로 개이번이요. 과채사는 수가 주가 되고 혈기가 객이 되는 거로 많이번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는 이런 거는 그전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해 놓은 거는 뭐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과연 기가 주에서 번할 따름이다. 혈이 주했기 때문에 괴하면서 번하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것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중무 전체에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구별을 해야지 이거는 기주다, 혈주다, 수주다. 물론 여기에 객증이 있고 주의 원인이 있고 객의 원인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주와 객은 병의 원인이 뭐 주객은 나눌 수가 있지만은 중경서에서 주증과 객증으로 판단해야지 주 원인, 객의 원인은 책에 분명히 그가 쓴 것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증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뿐이지 이와 같은 논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예. 주자는 먼저 보이고 객자는 뒤에 나타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문에 천 같은 경우 있을 때 불 한 출이 천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또는 천이 한 출 이렇게 먼저 어떤 글자가 뭐 앞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증과 객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객의 법이다. 이건 아주 타고난 적이죠. 글을 굉장히 정밀하게 봤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우의 증상을 보고 주객의 증상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 그 안목은 기존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그러나 기가 주가 되고 수혈이 객이 되고 또는 혈이 주가 되고 기와 뭐 수는 뭐 주가 되고 이와 같은 것은 남해의 궁극적으로 사견이니 다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예.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참고 사항일 뿐이지 이것이 맞다라고 어떤 사람도 강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일신 가운데 두왕, 배요 이것은 표다. 외면으로 명목, 비구, 인후, 흉복 이것은 이다. 이렇게 딱 구분을 했어요.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토화론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것도 위험하다. 예. 표와 리는 이것은 표와 리를 사람의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이지 처방의 관점으로서 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이유는 한토화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끝나고 나서 한토화론 표리론에 가면은 제가 왜 이것은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표활이다. 어떻게 보면 맞죠. 구조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토와 치법의 기준을 봤을 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내외라고 하는 건 출입지사다. 외라고 하는 것은 내측의 관점에서 바깥으로 있는 것. 또 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병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라고 하는 것을 상대한다면 표리는 모두 외다. 저는 뭐 사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예, 이런 말들을 그냥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태양병보다 소양병, 그러니까 표증보다 반표발리증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뇌증이죠. 근데 또 반면에 반표발리증에서 이 증이 더 상대적으로 뇌증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표발리증이 외증이 되고 이 증이 뇌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외는 경이요, 표리는 위하다. 이거는 뭐 저는 이거를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 이런 말들은 저는 항상 증상으로서 표리, 증상으로서 경이되고 위로 삼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잠깐만 이렇게 명목, 자기 자신이 규명해 놓은 그 명목으로서 말한 것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증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머증이 있다. 서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증상에는 병이, 병성, 병독을 내포하고 어떤 경우는 병세, 병기, 병증을 뜻한다. 이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머라고 하는 증상은 이미 표증이 아니기 때문에 발안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것은 반표발리에서 이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증상에 이미 병이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는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서머는 병이의 개념과 병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서머는 비교적 흉부 이상에서 조열의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서머가 표증이 아니라고 하는 다소 반표발리면서 이증이면서 상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이며 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증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규명을 해야지 자기 자신이 규정해 놓은 명분으로서 또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 또한 가정인데 가정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정을 줄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증상, 증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남에는 내외 표리에서 경을 삼는데 나는 오직 병증으로서 경과 위로 삼는다. 경이지 않은 어떠한 그와 같은 병의의 개념은 취하지만 표리의 그와 같은 경계는 취하기가 어렵다. 요거는 뒤에 가서 표리론, 한토와 표리론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급자는 순행으로 나가는 것이요. 역자는 격행이 뒤로 물러나는 것. 그러니까 순이 바로 이제 이렇게 순행한다, 퇴보한다. 이런 소리고 허는 휘손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실은 가득 차서 남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저는 요것도 이거는 일종의 병세의 관점이에요. 병이 회복되고 있다. 아니다. 병이 더 악화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허와 실에 대한 것이 저는 이 발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고 맞는데 중경서 조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허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을 때 허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게 돼요. 실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를 해가지고 사해야 된다. 벌써 허와 실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분론 쪽으로 빠지게 되고 분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보약을 쓴다, 치료약을 쓴다 이와 같은 분리로 후세의 의학이 발전됐다는 거예요.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중경세에는 어떠한 것도 보약 개념도 치료의 개념이 없어요. 병증을 치료한다 이 개념이지.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뭐냐? 일견타당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태는 결국은 병세면서 병정이다. 아까 말한 그거. 남해가 말하는 허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을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몸이 허약한 거야. 실은 그 병이 지나친 거야. 이와 같은 논리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허실은 모두 병증의 경이냐 중을 가리킨 것이냐. 네. 이것이 불투명한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이와 같은 논리, 그 사람이 몸이 허약해. 이와 같은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몸이 허약해요. 나이도 많고. 우리가 이거는 일종의 가정이에요. 굉장히 허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병증은 반대로 극도로 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르냐? 이게 나중에 고방을 공부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 사람은 되게 허약한데 삐쩍 마르고 아주 그냥 무기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병증을 보니까 굉장히 심해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의 허약한 것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 시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오르냐라는 문제에 봉착한다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 병증, 그 사람이 허약하다 허약하지 않다 일체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병증을 치료한 경우는 중경이고 그 병인을 치료한 건 후인이에요. 예, 이게 후세방이 나타난 발달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고 저것도 하나의 법이다. 중경이 하는 방식도 하나의 법이고 후세 사람의 개념도 또 이것도 그것 또한 법이다. 예, 저는 이것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 이것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 그러나 제가 왜 중경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우리가 이 개념을 너무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중경의 눈에는 안목에 있어서는 오직 그 병증만을 보고 치료할 뿐이다. 중경이 어디에 그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병증을 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의안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자기 치료의 방식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목적으로 처방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인의 정황,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병증에 있다. 정황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땀이 흘린다든가 땀을 이거는 병증이 아니에요. 정황이지. 또 그 이면에는 병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병증 밖에 어찌 그것을 살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병증 밖에서는 안 된다. 자꾸만 내경의 원리라든가 이걸 끌어다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이 병증, 근거를 가지고서 파악해야 된다. 만약에 허실 개념에 묶여버려서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마침내 이것은 치료제요, 저것은 보약이라 할 것인 이것은 중경의 본의가 아니다. 대승기탕이 치료제라? 아니에요. 병독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역탕은 보약이다. 보양제니까? 아니에요. 망향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축수증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이건 하도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한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허약해서 병독이 발생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그 병독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 사람이 기여하고 혈어하고 음호하고 양호. 이거는 이제 하도 우리가 이 개념에 빠져 있으니까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병독 때문이지 그 사람이 허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 학술에 뜻을 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착수해야 된다. 야부 인정 강조해요. 착수야라 하지 않고 야부 인정 이러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기가 허하니까 기를 보호하고 혀하니까 혀를 보호하고 음이 허하니까 음을 보호하고 양이 허하니까 양을 보호한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금은사대가 이후에 중경은 이와 같은 개념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혈수 변조가 나타나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이 저절로 복기상 정상으로 돌아간다.
성주라고 하는 건 성무기 주의 이후로 명청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를 논하고 혀를 논하고 술을 논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남의 의안과 더불어서 말은 같은데 취지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기혈수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각계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률로 논할 수가 없다. 후진들로 하여금 요령을 얻게 해서 중경학술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기릭남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 그것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기릭남해는 굉장히 조민한 분이고 중경서를 물론 아버지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죠. 기릭동 영향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의안을 이렇게 찾아낸 것은 굉장히 저는 받아들여요. 큰 틀에 있어서는 거시적으로나 너무 분석적인 거. 이것은 기약, 혈약, 기약이면서 유튜브 강의 도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끝 마무리였는데 이게 또 중간에 그냥 멈춰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 음양, 오행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